그녀는 항상 집을 칠하겠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자신에게만 한 약속이었지만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말했더니 벽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얗게 바랜 벽과 습기로 인해 노란 얼룩이 생긴 곳에서 그녀는 손가락을 쓸며 다음 주에 명절이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시간이 나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벽은 그대로였으며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나이를 먹어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4월의 따뜻한 햇살이 여전히 내리쬐는 날, 그녀는 자신의 변명에 지쳤다. 복숭아색 페인트 통을 샀다. 그녀가 선택한 색은 너무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색이었다. 또한 붓, 롤러, 테이프, 헌천, 그리고 레드와인 한 병도 구입했다. 솔직히 말해 이 일을 혼자서 하게 된다면 하루가 끝난 후 최소한 위안의 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페인트 가게에서 부드러운 복숭아색과 패션프루트 크림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하겠지? 그녀는 돌아섰고 그곳에는 그가 있었다. 민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키가 크고 머리는 짧아졌으며 삶이 드라마틱하기보다는 더 웃기다는 것을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회색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쪽 소매에는 흰색 페인트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거의 시적이라고 느껴졌다. 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느낌이 들었다. 지수,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마치 시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듯한 기분이었다. 여전히 새기름을 디저트처럼 고르네. 그녀는 자신이 우스꽝스럽지 않다는 것에 안도하며 웃었다. 패션프루트 크림이 베이지보다 더 맛있게 들리잖아. 동의해. 하지만 조심해. 그걸로 집을 칠하면 항상 배고플 거야.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페인트 통 사이에서 강한 용재 냄새가 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2달 전에 도시로 돌아왔고 그동안 미술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대충 제스처를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것에 지친 무언가가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내 집을 칠해줄래?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기 전에 물었다.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민준과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말을 기다렸다. 그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민주는 아침 일찍 그녀의 집에 오기로 했고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집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새로운 층이 필요할지도 몰라. 토요일 아침 8시 민준이 도착했다. 그녀는 맨발에 오래된 목욕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다. 민준은 아무런 예의 없이 들어와 집안을 살펴보았다. 먼지를 넘어 그는 벽의 균열과 함께 소파에 쌓인 책들, 어제 잊혀진 차 한 잔을 보았다. 여기 살고 있어. 아니면 잠시 머무는 거야?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살고 있어. 하지만 아직 나 자신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어. 그녀는 대답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빈 방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거실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는 창문을 열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고 놀라운 효율성으로 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벽을 갈고 청소하고 테이프를 붙였다. 그녀는 롤러를 들고 그를 따라가며 유용해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는 테이프를 정렬할 때 찡그리는 표정과 거의 알아차릴 수 있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조심스럽게 벽을 만지며 페인트 칠을 할 준비를 했다. 너 항상 이렇게 밝고 존재감이 있었어.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어.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고 오직 브러쉬가 벽에 긁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그 순간을 깨고 말했다. 너 그때 기억해? 우리가 소풍 갔을 때 내가 호수에 빠졌던 거? 기억해. 너는 악어를 봤다고 소리쳤잖아. 그건 개구리였어. 괴물 같은 녀석, 초록색 다리를 가진.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주는 그녀의 집을 단순한 공간에서 따뜻한 장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벽을 칠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도 색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는 그의 웃음 속에서 편안함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과거를 나누고 서로의 현재를 이해해 나갔다.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웃게 해, 그녀가 말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페인트 냄새가 가득한 집안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민준과 지혜는 벽을 칠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리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잊지 못할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지혜에게 롤러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 페인트가 흘러내린다고 했다. 그들이 소파 뒤쪽 벽에 두 번째 페인트를 칠하고 있을 때 지혜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높은 곳을 칠하려고 했다. 그러나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민주는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 순간 페인트 통이 넘어져 버렸다. 복숭아색 페인트가 나무 바닥에 쏟아지며 마치 엉망진창의 석양처럼 퍼져나갔다. 아, 안 돼. 지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민주는 전혀 화가 나지 않은 듯 보였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청소할까? 민준이 무릎을 꿇고 지혜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의 집은 이야기가 가득해. 지혜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발견했다. 너 정말 이상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 세상에 너무 완벽한 존재야. 아마 그래서 페인트가 너에게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몰라. 그들의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더 따뜻해지고 더 밀도 있게 느껴졌다. 아니면 그저 신선한 페인트 냄새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집은 마치 그들과 함께 숨을 쉬는 듯 했다. 이제 청소하자. 민준이 조금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떼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벽은 이제 부드러운 복숭아색으로 두 번 칠해져 더 가벼워 보이고 생명력 넘치는 듯 했다. 발코니의 고사리들도 조금 더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민준과 지혜는 낡은 천과 코코넛 비누를 사용해 페인트의 재앙을 청소했다. 그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미 지쳐있지만 하루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민주는 일어나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사돈 와인을 마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민주는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 그가 물었다. 모든 걸 기억해, 민준. 다만 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반복하지 않을 뿐이야. 그녀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지혜는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와인병을 꺼내었다. 그녀가 그동안 용기를 내기 위해 간직해온 레드 와인이었다. 2개의 간단한 잔에 와인을 따르고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 그녀가 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건배를 했다. 와인은 거칠지만 진솔한 맛이었고 그날의 모든 것과 잘 어울렸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집을 고치는 법을 배웠어? 지혜가 물었다.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배웠지? 한때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 민준이 대답했다. 나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변화를 원했지만 늘 같은 리스트만 적곤 했어. 지혜가 말했다.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집을 칠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면 돼. 민준이 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마도 내 집에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일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민준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다. 민준,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아직도 악어가 무서워.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무서워. 무엇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 좋은 것을 망치기 전에. 그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다. 내가 두려운 것도 있어? 그럼 함께 두려워할 수 있을까? 민준이 먼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새로 칠한 페인트처럼 섬세하고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혜는 민준과의 키스가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준도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이해하는 듯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익숙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지혜의 어지러운 방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너의 어지러움도 아름다워. 그만해, 바보 같은 소리.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과 제스처 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다. 해가 떠오르며 방 안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과 지혜는 그날의 여운을 느끼며 서로의 존재에 집중했다. 그들은 단순히 벽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약속을 그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서로의 눈빛은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나누는 듯했다. 민준, 지혜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정말 좋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해.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없이 많은 것을 이해했다. 바깥 세상은 잊혀졌고 그들의 작은 공간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내일은 3번째 칠을 마무리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약속해. 지혜가 물었다. 약속은 잘 못 지키지만 이건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내려갔다. 민준은 벽 앞에 서서 그들이 함께 칠한 복숭아색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지혜가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 돌아보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그냥 페인트가 마르는지 확인하고 있었어. 아직 조금 젖어 있네?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응, 오늘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세 번째 칠을 마무리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이 가득했다. 민주는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혜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드러나는 듯했다. 이제 너의 집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지혜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주는 잠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중이야. 지혜는 그의 품에 안기며 눈을 감았다. 바깥의 바람소리와 민준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악어가 무서워.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무서워. 무엇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 좋은 것을 망치기 전에. 그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다. 내가 두려운 것도 있어? 그럼 함께 두려워할 수 있을까? 민준이 먼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새로 칠한 페인트처럼 섬세하고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혜는 민준과의 키스가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준도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이해하는 듯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익숙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지혜의 어지러운 방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너의 어지러움도 아름다워. 그만해, 바보 같은 소리,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과 제스처 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다. 민준, 지혜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정말 좋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해.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없이 많은 것을 이해했다. 바깥 세상은 잊혀졌고 그들의 작은 공간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내일은 세 번째 칠을 마무리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약속해, 지혜가 물었다. 약속은 잘 못 지키지만 이건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내려갔다. 민주는 벽 앞에 서서 그들이 함께 칠한 복숭아색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지혜가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 돌아보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그냥 페인트가 마르는지 확인하고 있었어. 아직 조금 젖어 있네?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응, 오늘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세 번째 칠을 마무리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이 가득했다. 민주는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혜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드러나는 듯했다. 이제 너의 집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지혜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중이야. 지혜는 그의 품에 안기며 눈을 감았다. 바깥의 바람소리와 민준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울의 한 카페에 갔다. 카페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좋아했다.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줘. 지혜가 말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도 큰 의미야.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혜의 작은 손을 감싸며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래.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심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눈빛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랑을 느꼈고 지혜는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갔다. 민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건 어때? 지혜가 제안했다. 좋아. 어디로 가고 싶어? 민준이 물었다.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고 싶어. 그럼 부산으로 가자. 바다의 소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기대돼. 그들은 여행을 계획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일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방 안은 촛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준,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다. 아직도 악어가 무서워.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무서워. 무엇이? 민준이 궁금한 듯 물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 좋은 것을 망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다. 내가 두려운 것도 있어? 그럼 함께 두려워할 수 있을까? 민준이 먼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새로 칠한 페인트처럼 섬세하고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혜는 민준과의 키스가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준도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이해하는 듯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익숙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지혜의 어지러운 방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너의 어지러움도 아름다워. 그만해, 바보 같은 소리.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 안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눈빛과 제스처 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다. 민준, 지혜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정말 좋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약속해, 지혜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약속은 잘 못 지키지만 이건 꼭 지킬게.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내려갔다. 민준은 벽 앞에 서서 그들이 함께 칠한 복숭아색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아직 조금 젖어 있네?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지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응, 오늘 끝낼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지혜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쳤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울의 한 카페에 갔다. 카페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좋아했다.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줘. 지혜가 말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도 큰 의미야.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혜의 작은 손을 감싸며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래.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민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건 어때? 지혜가 제안했다. 좋아. 어디로 가고 싶어? 민준이 물었다.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고 싶어. 그럼 부산으로 가자. 바다의 소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기대돼. 민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